실제로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내는 건수는 계속 늘고 있으나 한 건당 결제 금액은 줄고 있습니다. 더치페이를 하면서 고객들이 각자 신용카드를 내밀자 식당들은 고역입니다. 요즘은 이제 하루 결제를 미리 한 명씩 하기 때문에 두들이 돼가지고 복잡할 필요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아예 더치페이 결제를 거부하는 식당들도 생겼습니다. 손님과 식당의 미묘한 신경전 속에 일부 식당들은 아예 식권 발매기로 미리 각자 음식값을 내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식권 발급기까지 도입이 되네요. 네. 이건 방금 더치페이를 거부하는 식당 등장이라는 이름으로 MBN 뉴스가 나왔었네요. 2016년 6월 15일자 뉴스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다 주머니 사정과 관련이 깊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반면 여성은 그래도 좀 낫다. 20대 여성의 소득 수준이 20대 남성 평균보다 높기 때문이다. 부드럽고 섬세한 일손이 필요한 서비스업에 근육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을 능가한 산업의 변화가 젊은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또 싱글 여성 특유의 소비 성향이 반영돼 지출 수준도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가장 역할로부터 자유로워 소비 여력이 높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래서 애써 선택을 당하는 순종적인 여성화보다 스스로 남성처럼 결정하고 책임지려는 동기가 높아진다. 요컨대 여성의 남성화는 연봉 증가, 심리 안정, 자신감 회복, 소비 확대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연애, 결혼이 힘들고 귀찮아지면서 섹스 경험마저 감소세다. 남성은 무능력하고 여성은 귀찮아 본능을 멀리하는 시기다. 섹스 감소엔 여성의 건어물화도 관계가 깊다. 일본 성교육협회는 일관된 상승 경향을 보였던 섹스 경험이 하락세로 돌아선 데 주목했다. 남자 대학생의 54%, 여자 대학생의 47%가 성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전년 조사인 2005년에 비해 각각 7%포인트,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여성의 하락폭이 크다. 그리고 그 원인을 초식화로 규정했다. 중성 주세는 한국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도 남성의 초식화와 여성의 건어물화는 이미 시작됐다. 필자가 가르치는 학생들만 해도 여성 파워가 놀라울 정도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활기찬 여학생과 대비되게 남학생은 조용하고 온순하며 수동적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흔하다라는 것이죠. 습관처럼 당구치고 술 마시던 남학생 특유의 과거 이미지는 찾기 힘들다. 연애조차 힘을 잃은 지 오래다. 돈도 없을 뿐더러 의지조차 없는 듯 보인다. 하물며 적어도 결혼을 필수로 보는 인식은 남녀 모두 크게 낮아졌다. 결혼을 원하지만 안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보다 안타까운 건 결혼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하지 않겠다는 독신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내 주변 절대 다수의 미혼 남녀 또한 결혼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에 좌절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금대로라면 20대 초반 5명 중 1명은 평생 미혼으로 남을 전망이다. 혼인 동향 분석과 정책 과제에 따르면 2010년 인구 센서스의 연령대별 미혼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20세 남자 중 23.8%가 45세 때까지 미혼 상태로 남는다는 추정이다. 여성은 18.9%로 조금 나을 뿐이다. 45세는 사실상 평생 미혼의 임계점이다. 그때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이혼은 평생 미혼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결혼은 중대한 신호로 작용한다. 즉, 본능을 지켜낼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과도 관련이 깊다. 여성의 결혼 여부는 교육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서다. 과거 교육 수준과 여성 결혼의 비율은 비교적 무관했다. 남성 전업의 외벌이 수익 모델이 유효했기에 여성의 경제 능력은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대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 비율이 높기까지 했다.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다.
남성 가장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맞벌이가 가능한 여성의 몸값이 결혼시장에 상승했다. 여성 고학력자의 부각이다. 반면 맞벌이라도 기대소득이 낮을 저학년 여성이면 결혼은 꽤 힘들어졌다. 실제 결혼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절대 레터르다. 인정받고 싶은 개인과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의 대결 구도 속에서 결혼은 중대한 승인지표다. 지금 청년은 불안하다. 반대로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 이는 왕왕 경제적 불안보다 심한 괴로움을 안겨주는 숙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승인 격차의 슬픔이다. 자, 미세하게 저자는 들여다보고 있네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증가. 저는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년층에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데이트 폭력이죠. 이 데이트 폭력 역시 저는 이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고 행간을 읽고 있거든요. 경제적 불안으로 야기된 인정받지 못한 것들, 그에 대한 것들의 대응 표현, 그것이 폭력적인 수행으로 표현됐을 때 불거오는 문제들, 바로 데이트 폭력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는요, 따로 떼어놔서 보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줄기로서 읽어내야 합니다. 승인은 세 가지가 있다. 친화적 승인, 집단적 승인, 일반적 승인이다. 자, 여기서 친화적 승인이란 가족, 연인 등의 친화적 관계 맞죠? 부터 얻는 승인, 집단적 승인이 바로 직장, 학교 등에서 공통적인 목적에서 얻는 승인, 그리고 일반적 승인이 광범위한 일반 사회로부터 얻는 승인. 그런데 청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친화적 승인은 지금 할 수가 없죠. 뭐 연애를 해야 무슨 친화적 승인인데 M4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애 자체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들 간의 그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죠. 가족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집단, 취업에 어떤 들어가야 되죠. 학교 생활은 그나마 낫습니다. 학교 생활이라는 어떤 공동적인 테두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 집단적 승인을 받을 만한 곳이 없지요. 마지막 일반적 승인, 평범한 일반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공동체 자체가 존속되지 않고 있는 사회에서 무슨 일반적 승인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 여기서 말하는 승인 자체가, 이 세 가지 자체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친화적 승인은 승인의 원점이다. 가족은 사회의 최소 집단이자 가장 고농도의 관계를 지닌 타자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가족을 뛰어넘는 친밀함을 제공해 주진 않는다. 네. 결혼하지 않는 불안한 행복. 그러나 현대사는 가족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다. 미혼율이 증가가 그렇다. 일본의 경우 50세 시점의 미혼 비율은 남성, 여성 모두 월등히 높다. 남성 같은 경우 20.14%, 여성은 10.61%라고 집계를 해놨네요. 나이 50의 남자 5명 중 1명이 독신이란 얘기다. 이를 승인이란 키워드에 통일시키면 두 가지 문제가 불거진다. 단순히 가족으로부터 친화적 승인을 얻지 못하는 인구 증가와 독신이란 이유로 주위, 사회로부터 듣는 세간의 평가가 그렇다. 저 사람은 결혼 못한 불쌍한 사람이란 평가를 듣고 마는 것이다. 집단 일반적인 승인조차 거부당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세간의 평가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가치관의 다양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남녀 모두 결혼하지 않는 행복을 만끽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모 압박과 주변의 시선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간의 눈이란 그만큼 피곤하다. 결국 생애 독신자는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 승인의 결여와 함께 패배의 그룹이란 레터리까지 감수하는 게 불가피하다. 본인 마음과 외부 시선의 이중적인 승인 부족을 느끼는 것이다. 외부 시선은 옛날부터 약화됐다. 힘들지만 못 버틸 이유가 없다. 다만 현대사회는 별개의 문제를 초래한다. 결혼과 연봉의 상관관계다. 일본의 경우 30대 남성 중 연봉 600만엔 이상의 기혼율은 37.6%다. 그러다 연봉이 낮아질수록 기혼율도 떨어진다. 500만 엔대 35.3%, 400만 엔대 29.4%, 300만 엔대 26.5%, 300만 엔 이하 9.4% 등이다. 30대는 후반으로 갈수록 연봉이 높아지고 기혼율도 높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조류는 20대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경우 최고의 연봉질 경우 기혼율이 떨어지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진 않겠죠. 자, 까다로워지는 결혼 시장. 결혼은 단 한 명의 반려자를 파트너로 선택하는 사회적 승인제도다. 결혼 못하는 사람에게 결혼은 확실히 생존을 위한 경쟁이며 험악해진 시장 논리가 작용하는 사례이다. 결혼의 조건은 다르겠지만 결국 배우자에 대해 본인에 상응하는 가치를 요구한다는 건 공통적이다. 요컨대 시장 경쟁이다. 고도성장이 한창일 때 3고로 불렸던 키, 수입, 학력의 결혼 조건이야말로 시장 경제 상품화의 절정이었다. 다만 이때는 외벌이가 많았던 탓에 기혼 여성의 행복은 특히 남성 배우자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여성이 남성을 보는 결혼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최근에 맞벌이 시대다. 맞벌이가 되면 여성 남성으로만 강조되던 일방적인 결혼 조건이 상호 교환된다. 남성도 여성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여성 남성이다. 결국 남녀 모두 결혼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졌다. 상대방 찾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쟁의 패배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독신 레타르가 갖는 위험성이다. 결혼하면 일단 기본은 인정하되 결혼하지 않으면 그 기본조차 의심하려 든다. 결혼, 능력, 직장, 연봉의 금전 이슈부터 결혼, 성격, 관계, 인기의 사회 이슈로까지 승인 확대는 자연스레 발생한다. 반대로 승인받지 못하는 함정에 반복해 빠져 허우적대는 새로운 피해자도 늘어난다. 어쨌든 취업은 통과했다 치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숙제는 결혼이다. 그런데 어느새 본능은 원하지만 현실은 가로막는 이슈로 변질됐다. 연애도 결혼도 돈 문제가 크다. 살기 힘드니 사랑만으로 상대를 고르는 건 사치다. 배우자의 경제 능력이 급속도로 무게를 얻는 추세다. 본인 몸값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미뤄보지만 자칫 포기사항에 내몰릴 위험이 크다. 늦춰지는 초혼 연령이 추위가 이를 잘 반영한다. 시험에 성공했어도 소모적이고 귀찮은 이벤트가 된 셈이다. 여기에 일찍부터 배운 고단한 삶의 학습 효과는 총각들에게 풀을, 처녀들에게 맥주를 택하도록 강요했다. 풀과 맥주라. 충분히 자발적인 선택 카드지만 극속사정에는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압박이 적지 않다. 어려운 문제다. 어쨌거나 취업하신 당신, 결혼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챕터까지 마저 읽었습니다. 아유, 좀 길었죠, 오늘은. 어제보다는 이제 군소리 없이 책만 읽는데 좀 더 집중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물음은 났습니다. 아직까지 작가의 근본적인 말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씩 읽으면서 비판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그래, 이런 상황이야, 알고 있어. 그래, 결혼하기 힘들고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퍼센티지가 있고 뭐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네가 소개했겠지. 그래, 뭐 이런 아까 말했던 무슨 족이요? 뭐 여성 같은 경우에 무슨 족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자기들끼리 남성 같은 경우 초식남이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자, 이름 여기 있기 힘들면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것들, 뭐 몰리고 있는 세대들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래서 아까 무슨 족이라 했지? 아, 조시카이족, 조시카이라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뭐 이런 말들 하면서 건어물려 이야기 나왔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성들의 어떤 그 가치 변화가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성화되고 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남성성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안 나왔어요. 공존 전략에 대한 당신의 그 포부가 서두말 같이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이제 계속해서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책 읽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방송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발음을 크게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요, 사투리가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말의 안정적인 보이스를 자신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책부터 소리내어 읽는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김선우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라는 시집이 창비에서 나온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바다풀 시집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바다풀 시집을 낭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다풀 시집. 백수인 걸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출퇴근, 이런 말이 나오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낑낑거리며 도망 다녔죠. 굶지 않을 만큼 글 써서 벌고 죽지 않을 만큼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취직하고 싶어요. 생애 최초의 구직 욕망이에요. 바다풀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발명되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이력서를 쓰고 있어요. 바다풀 공장에 취직하고 싶어요. 나무들의 유령에 쫓겨 발목이 자꾸 끊어지는, 잊을만 하면 덜컥 나타나는 악몽이 지겨워요. 청동구두 같은 종이구두가 무서워요.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나무들에 대한 진부한 속죄는 말고 바다풀 냄새 가득한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내가 만든 종이로 바다풀 시집을 엮고 싶어요. 시집 자서엔 딱 2줄만 쓸 거예요. 나무들의 피냄새가 가시지 않아 아주 지겨운 날들이었어. 나는 그만 손 씻을래.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